자, 관심 가는 차트 종목 몇 가지 진단해 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공부용으로 활용하실수록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진단할 종목 중에서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매매 예정인 것도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편입할 타이밍, 비중이나 보유할 시간도 다를 거예요. 또는 교보제 연구용으로 그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기존 추천주인데 종료가 되고 나서 복귀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단순한 추천주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더 넘어서서 앞으로 진행될 형태, 시간, 목표까지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 신뢰도가 높은 차트냐 아니냐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즉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진짜 시세냐 진짜 차트냐 아니면 가짜냐 진성 가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등급으로 또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구안을 갖춰야지 여러분이 차트로 매매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온전하게 수익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수급이나 재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타 치면서 홀짝 도박 매매를 하느냐 이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홀짝 도박은 재능이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은 대다수는 잃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시장이 지저분해질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지지 저항이나 그냥 선 긋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한 종목들을 보면서 교보제로 삼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공부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쏠쏠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진단해 볼게요. 종목별로 목표가들을 간단히 코멘트 해봤는데 간단해 보이지만은 다들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나간다고 했죠. 그 관점에 비추어서 최소한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점 찍고 올려보내는 가격대예요. 이 목표가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매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인지 아니면은 매수가 아닌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진행 형태는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될 거고 뭐 운이 좋다면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가시적으로 현재 차트에서 보여지는 목표가 수준이지 도달시키고 나서도 차트 흐름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 찍었다고 해서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는 사전 예측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면서 다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격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부터 먼저 보자면은 이 종목은 12월 초 즈음에 별표 반개짜리로 네프콘 프로젝트에서 진단했었던 종목이죠. 요때 당시에 10만 중반 전후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도달하고 여기서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죠. 2월 초, 이번 달 초에도 목표 구간 근접하고 있다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코멘트를 미리 해드렸고 60% 정도 상승하고 지금 종료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할 입절 스탠스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별표 반개짜리 중기 우상향 종목으로 봤었죠. 이런 식으로 등락 형태로 진행되다가 결국 꾸물꾸물 목표까지 근접을 시키는 겁니다. 진행 형태와 목표가 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은
이 종목을 비중을 덜 채웠다면은 추가 비중을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근처까지 도달했으면은 여기서 당장 또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은 이 가격대는 위험하겠구나, 오히려 매수가 아닌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도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차트 흐름을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지만은 조만간 또는 나중에 다시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변화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자, 미스터홀딩스는 목표 수준을 7만 중반에서 8만 중반 전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4만 5천원 부근 요 매물대 상단은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만약에 크게 훼손시킨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목표가 시나리오는 무산이 되거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잘만 하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고, 조정을 받았다가 중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흐름을 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량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까지는 어떻게든 올려보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살짝 최적화가 덜 되었거나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개념이죠. 그래도 시세가 느리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시장이 나빠진다면 느리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극복할 만한 아주 고등급 차트들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세요. 목표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은 목표를 6만 수준, 플러스 알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여기서 기본 스윙 파동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기민하게 모멘텀 플레이로 대응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꺾인다면은 관망세나 바로 탈출했다가 나중에 조정을 충분히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낮은 가격에서 대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미리 매수했던 기존 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장기 투자를 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목표를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코오로 인더는 7만 중반 전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을 주면은 곧 끝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괜찮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리온은 목표를 20에서 25만 전후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 12만원 매물대 상단은 계속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기를 크게 훼손시키면은 이 시나리오는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목표까지 괴리는 기대 수익률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대응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해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고, 꺾인다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캔들, 이런 장대 캔들이 나고 나서 여기서 종가 아니면 저가 시가 이런 구간들을 지지 손절 기준을 잡고서 대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고민이 될 텐데, 정답은 없어요. 대충 하세요. 대충. 제가 설명을 지금 대충 하라고 하니까 뭔가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패턴 흐름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차트에서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시세 진행이 대충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차트에서 오히려 정밀하게 대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가 엇박자나거나 털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정밀한 대응은 정밀하게 완성된 차트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차트가 대충 만들어졌겠죠. 그죠? 패턴성 흐름을 보이는 그런 높은 고등급의 차트는 2,5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예측 가능한 상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랜덤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충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손절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했어요. 그래서 잘랐더니 잠깐 흔들어주고 다시 올라가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중 베팅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녀석도 패턴성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예측이 되는 걸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최적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휩소, 등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최적화와 최적화되지 않은 랜덤화, 그 중간 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 스탠스를 약간 느슨하게 가져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수하고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하시고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이런 관점이란 거죠. 결국에는 뭐 간단한 것을 이제 좀 어렵게 설명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지 또 이제 어떤 대응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단순한 접근과 단순화시킨 접근이랑은 다른 겁니다.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오히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KCC를 보자면은 이 종목은 60만 중반에서 70만 중반 전후까지를 보고 있어요. 목표 수준까지 거의 도달을 해서 약간 계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참고를 하시고 한편 여기서 윗꼬리로 두들겨 맞고 조정을 거치고 밑에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이건 나쁘지 않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ST팜. 자, 이 종목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코멘트를 해왔었는데 자, 기존의 유튜브에서도 계속 진단을 해왔죠. 신고가를 트라이 해줘야 되고 신고가 트라이 이후에 타점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잡아드렸죠. 20에서 25만 전후. 자, 현재 가격대에서 쏠쏠한 기본 스윙 파동에서 더 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 여전히 같은 관점인데 지금 눌림목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올해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아주면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별표 반개 등급과 목표가는 계속 유지를 할게요. 올해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잡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얼추 이제 지지 저항 구간으로 매물대로 삼고 눌린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시세를 이제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앞서 이제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고 절대로 비중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베팅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고등급 차트일 경우에 한해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시간을 좀 더 오래 지체시키면은 여러분들은 포모에 걸리겠죠. 또 요즘같이 좋은 장세에서 다른 이제 섹터나 종목들의 순환매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심리가 이제 어그러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장세가 좋으나 장세가 나쁘나 집중 투자할 만한 종목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최고의 고등급 차트 또는 실적이나 명분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것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에 포커싱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인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 종목의 목표 수준은 15만원 10만 중반에서 10만 중후반 전후까지 보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도 가능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렸죠. 여기서 이 구간을 이제 지지 저항으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서든지 쏠쏠한 스윙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관점에서는
뭐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좀 더 아래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좀 더 싸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에서의 적정한 기업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치 투자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산출할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듯이. 그럼 목표가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싸게 사면은 그게 오히려 안전마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망가지는 차트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싸게 잡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제 지지 손절 잡고서 대응해 볼 수 있겠고 좀 더 이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싸게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한국전력인데 이 녀석은 지금 목표가 산정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변곡 스윙 등급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변곡 구간은 여기에요. 자, 여기 구간을 잘만 지켜주면은 여기 상단을 잘 지켜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시세 포텐셜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다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스윙주로 이제 기본 스윙 목표를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때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은 뭐 홀딩을 할 수도 있겠고 요거는 각자의 재량과 취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꽤 꾸준히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 차트를 다시 체크를 하면서 다시 판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매수 대응을 이제 기다려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